안녕하세요. 오늘의 책갈피 온비예요. 오늘은 초여름 싱그러운 날씨에 참 잘 어울리는 소설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베스 호프먼 작가님의 장편 소설 CC 허니컷 구하기입니다. 윤미나 번역가님께서 옮겨주셨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 북클럽 문학동네 3기 때 웰컴 키트 선택 도서로 고른 책이에요. 그동안 소개를 못했었는데 따스하고도 바람 솔솔 부는 요즘 날씨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답니다. 먼저 표지를 살펴보면 따뜻한 색감의 예쁜 복숭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세실리아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시시라고 불리우는 주인공 소녀가 조지아로 이사가면서 겪은 일들을 담은 책인데요. 조지아는 피치 스테이트라고 불릴 만큼 복숭아가 상징인 미국 남부의 주입니다. 이 조지아는 날씨가 따뜻하고 땅이 평평하여 복숭아 농업이 활발한 지역이에요. 책 내용에도 복숭아가 언급되어 이런 예쁜 표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시면 내용과 정말 잘 어울리는 표지임을 아실 수 있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바로 책의 소개글인 이 문장 때문이었는데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잠시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도로 위에 빨간 세팅 구두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목격자는 셋이었다. 다들 우스꽝스러운 파티 드레스를 입은 엄마가 아이스크림 트럭을 향해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했다. 이 내용을 읽고 너무 궁금해서 책을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내용의 책일지 궁금하시죠? 제가 책의 앞부분을 잠시 낭독해 드릴게요. 엄마는 도로 한가운데 빨간색 세팅구들을 남겨놓았다. 사건을 목격한 세 사람이 경찰에 그렇게 말했다. 내 기억으로 엄마가 처음 빨간 구두를 신었던 것은 1962년 12월 어느 눈 오는 날 아침이었다. 내 나이 7살 때였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성에 낀 창문을 통해 가늘고 흐릿한 새벽빛이 새어들어와 엄마의 치맛단 아래로 살짝 드러난 빨간색 하이힐이 보였다. 기다리고 있는 아침 식사도 잘 다려져 지하실 문손잡이에 걸린 교복도 없었다. 엄마는 그냥 앉아서 멍한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축 늘어뜨린 채 커피가 식어가도록 내버려둔 채로. 엄마 옆으로 다가가자 옷주름 사이에 달라붙어 있는 라벤더 파우더에서 향긋한 냄새가 풍겼다.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나는 잠자코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엄마는 창문에서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피부는 화장지처럼 쉽게 찢어질 것 같았다. 내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이는 엄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았다. 세실리아 로즈, 널 조지아로 데려갈 거야.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줄게. 여자들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다정해. 여기랑은 완전 딴판이야. 엄마 기분이 좀 나아지면 여행 계획을 세우자. 너랑 나 둘이서 말이야. 그럼 아빠는요? 아빠도 가요? 엄마는 눈을 꾹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겨울 내내 침울했다. 엄마가 다시는 웃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쯤 문득 봄이 찾아왔다.
보랏빛 손뭉치 같은 라일락이 풍성하게 피어나자 엄마는 밖에서 꺾어온 꽃으로 온 집안을 장식했다. 손톱을 꽃분홍색으로 칠하고 머리 손질을 하고 꽃무늬 원피스를 차려입었다. 엄마는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라디오 소리를 키워놓고서 내 손을 잡고 집안 곳곳을 누비며 춤을 추었다. 우리는 빙글빙글 돌면서 거실에서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식탁 주위를 몇 번이고 돌았다. 정신없이 돌던 엄마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섰다. 어머나. 엄마는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문 옆에 있는 거울을 가리켰다. 우리 둘이 완전히 똑같아 보여. 어떻게 된 거지? 너 언제 이렇게 자랐니? 우리는 나란히 서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았다. 똑같은 하트 모양 얼굴에 푸른 눈, 긴 갈색 머리카락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 엄마는 얼굴이 훤히 드러나게 머리띠를 했고 나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하나로 묶었다. 놀랍구나. 엄마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걸어 모아 나처럼 하나로 묶는 신용을 했다. 우리 모습을 봐, 시시. 네가 조금 더 크면 사람들이 우릴 자매라고 생각하겠어. 재미있지 않니? 엄마는 깔깔거리며 내 양손을 잡고 몸이 붕 뜨도록 나를 빙빙 돌렸다. 기분이 몹시 좋아진 엄마는 춤을 추고 나서 나를 시내로 데려갔다. 그리고 새 옷과 머리에 달 리본 따위를 잔뜩 사주었다. 엄마 몫으로는 새 구두를 왕창 샀는데 구두가게 점원이 웃으며 말했다. 허니컵 부인 구두가 볼쇼이 발레단보다 더 많은걸요? 엄마와 나는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원은 꽤나 재치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점원은 짐 옮기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우리는 종이 가방과 상자를 차 트렁크에 가득 실은 다음 길 건너 파이브 앤드 다임으로 달려가 스낵 코너에서 치즈버거와 감자튀김, 초콜릿 밀크쉐이크를 하나씩 시켜 나눠 먹었다. 그의 봄은 정말 굉장했다.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매일이 축하 파티의 연속이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한껏 차려입고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띤 채 날 기다리고 있었다. 얼른 핸드백을 들고 나온 엄마는 차를 몰고 또 쇼핑을 하러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출장을 마치고 3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와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잡지를 보았고 나는 크레용으로 색칠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빠가 옷을 걸려고 벽장문을 열었을 때 산더미처럼 쌓인 구두 상자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아빠는 거의 정신을 놓을 듯 했다. 맙소사.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엄마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나는 크레용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다. 아빠, 우린 몇 주 동안 공짜로 쇼핑을 했어요. 공짜라니? 무슨 소리냐? 나는 똘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짜 맞아요. 엄마가 네모난 플라스틱을 보여주면 우리가 갖고 싶은 걸 다 주던데요? 제기랄, 뭐가 어째? 아빠는 성큼성큼 문가로 걸어가서 고리에 걸린 엄마의 핸드백을 획 잡아챘다. 그리고 지갑에서 네모난 플라스틱을 꺼냈다. 젠장 커밀. 아빠는 가위로 플라스틱을 잘랐다. 그만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제 당신은 신용카드 못 써.
당신이 이 짓을 계속하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 내 말 알아들어? 엄마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잡지를 한 장 넘겼다. 아빠가 허리를 굽히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당신, 약은 먹고 있어? 엄마는 못 들은 척 잡지를 또 한 장 넘겼다. 커밀, 내 말 안 들려? 아빠의 날카로운 말투에 엄마의 눈에서 반짝거리던 빛이 사라졌다. 읽어드린 내용처럼 이 소설은 정신증을 앓는 엄마를 보살피던 11살 소녀 CC의 이야기인데요. CC의 엄마는 과거 미인대회에 나갔던 자신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항상 화려하고 촌스러운 파티 드레스를 입고 다니며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CC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트럭에 뛰어들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마가 떠나고 남겨진 CC는 더 이상 돌봐줄 사람도 없었는데요. 매일 출장을 간다고 하며 집을 비우고 CC와 엄마에게 관심이 없던 아빠가 돌아와서는 외할머니의 여동생이신 투디 할머니를 소개해주며 앞으로 할머니와 살 것을 권합니다. 선택권이 없던 CC는 할머니를 따라 남부지방 조지아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투디 할머니와 할머니 댁의 살림을 맡고 있는 올레타 아주머니 그리고 많은 유쾌한 이웃 여성들을 만나며 다양한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정신증인 엄마를 혼자 돌보며 생겼던 상처들을 마주하고 또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소설은 남부지방의 날씨만큼이나 포근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한가득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특히 이 책의 작가님께서 표현하시는 감각적인 단어들과 신선한 문장의 조합이 정말 마음에 들어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작가님이 너무 좋아서 다른 작품들도 찾아보았는데요. 아직은 국내 번역본은 이 책이 유일하더라고요. 소설책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단어나 표현들의 마킹을 하다 보니 책에 이렇게 많은 포스트잇을 붙이게 되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만 이렇게 작가님의 표현과 이야기를 좋아한 게 아니더라고요. 작가님께서는 4년간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해요. 정말 오랜 기간 시간을 들여 쓰셨죠? 출간 12일 만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수많은 나라에 판권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작가님의 매력에 푹 빠지시게 될 거예요. 원래 책을 쓰시던 분이 아니셨고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하며 단편 소설을 쓰시고 틈틈이 소설가의 꿈을 키웠다고 하시네요. 베스 호프먼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 나를 찾아서라는 책도 어서 빨리 한국판으로 번역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책을 가득 아끼는 마음에 여러분께 이리저리 많은 내용과 정보들로 소개하게 되었어요. 낭독 가능한 부분이 다른 책들보다 조금 적다 보니 이래저래 오늘은 제가 말이 좀 많았죠? 오늘 이 책은 특히나 할머니에 대해 애정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며 유머러스하시고 매사에 지혜롭게 저를 이끌어주시는 할머니 생각이 정말 많이 났답니다. 책 내용 전체가 할머니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 많이 지쳐 있으시거나 환기가 필요하신 분, 또 따뜻한 이야기로 생각을 전환하고 싶은 분들께 사심 가득 담아 이 책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책갈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재밌고 신선한 책들 또 들고 와서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